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의 시작. 제2의 봄, 세컨드 스프링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물 한 잔이 절로 생각나죠? 하지만 물을 잘못 마시거나 부족하게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건강의 기초, 물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전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물 마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라는 말, 과연 어느 정도로, 언제,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물은 왜 중요한가? 몸이 보내는 탈수 신호와 그 원인들, 물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내 몸에 맞는 물 섭취량 계산법,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가? 물 마시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양한 물 종류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의 60-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75%, 혈액의 92%, 근육의 75%, 심지어 뼈조차도 22%가 물이에요.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 그 이상입니다.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세포 영양 전달, 관절 윤활, 면역 기능 조절 등등 물 없이 돌아가는 생리작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만성 탈수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몸이 보내는 탈수 신호. 물 부족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탈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가 있을까요? 입이 자주 마르고 눈이 침침하며 변비가 심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성 탈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심뇌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당뇨 환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더욱 위험해요. 그렇다면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몸속 물이 빠져나가는 이유, 당신도 몰랐던 탈수의 진짜 원인들. 나는 물 잘 마시는데 왜 자꾸 입이 마르고 피곤할까?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느낌이 왜 들까? 그 이유, 바로 조용한 탈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1.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가장 흔한 이유죠.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면 마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갈증은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늦은 신호입니다. 2. 땀 배출 과다, 특히 여름철, 운동할 때. 운동 후에 피곤하고 어지러운 이유. 수분과 전해질이 동시에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더 심해요.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전해질이 포함된 체액입니다. 무심코 흘린 땀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부를 수 있어요. 3. 카페인, 알코올 이뇨 작용 유발. 커피 마셨으니까 수분 보충된 거 아냐? 아쉽게도 아닙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유도해서 체내 수분을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어요. 커피 하루 2잔에서 3잔, 맥주 1잔, 탈수 위험 증가. 게다가 카페인은 각성 효과로 탈수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4. 설사, 구토, 고열급성 탈수의 주범. 소화기 질환이나 감기로 인해 구토나 설사, 열이 동반되면 수분 손실이 급격히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들, 노약자는 탈수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 쇼크, 의식 저하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5. 특정 약물 복용. 일부 고혈압 약,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몸 안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탈수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6. 나도 모르게 숨 쉬며 증발하는 수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수분은 빠져나갑니다. 건조한 겨울철, 히터 에어컨이 켜진 실내, 고지대에서는 무의식적인 수분 손실이 증가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 강사, 상담사, 교사은 구강 건조 수분 손실이 더 빠르죠. 탈수는 단순히 물을 안 마셔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땀, 이뇨작용, 질병, 숨결, 환경까지 모두 수분 손실 원인. 나는 갈증을 안 느끼니까 괜찮다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이 마르기 전에
물 먼저 챙기세요. 세 번째, 물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먼저,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볼게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해 1. 하루 2리터 물을 무조건 마셔야 한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건강의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기준은 아닙니다. 진실은 필요한 물 섭취량은 체중, 활동량, 날씨,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은 하루 1.8에서 2.4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운동선수나 더운 날씨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팁: 자신의 체중에 30에서 35ml를 곱해보세요. 예를 들어 체중 50kg이라면 1.5에서 1.7리터가 기본 섭취량입니다. 오해 2. 커피, 차도 물 섭취량에 포함된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이것도 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진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커피, 홍차, 에너지 드링크는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팁: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추가로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오해 3.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 목마름은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진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노년층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팁: 물병을 책상이나 가방에 두고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해 4. 너무 많이 마셔도 괜찮다.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 과도한 물 섭취는 전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 하루 4리터 이상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통 3리터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물 섭취에 대한 4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어요. 어떤 오해에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 내 몸에 맞는 물 섭취량 계산법. 이제 내 몸에 딱 맞는 물 섭취량을 계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체중과 활동량이 중요하죠.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성인의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30에서 40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은 70 곱하기 30에서 35ml는 2.1에서 2.45L.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만 마시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 차나 수프 등도 포함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면 500ml에서 1리터를 추가하세요. 더운 날씨나 사우나 후라면 땀으로 잃은 양만큼 더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카페인 음료, 당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순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가? 이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을지 알아볼게요. 물의 종류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꼼꼼히 체크해봅시다. 1. 물의 종류. 어떤 물이 좋을까? 수돗물. 한국의 수돗물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안전해요. 하지만 오래된 배관에서는 미량의 중금속이 나올 수 있으니 끓이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된 물.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불순물을 걸러줘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중요. 생수. 편리하지만 플라스틱 병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으니 유리병 생수를 선택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세요. 미네랄 워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포함된 물은 소화나 뼈 건강에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너무 특정한 물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 여섯 번째, 물 마시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음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물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추천 시간대. 기상 직후 1잔, 장운동 자극, 밤새 농축된 혈액 희석. 식사 30분 전 1잔, 소화 효소 분비 도움. 식사 후 1시간 후 1잔, 소화 완료 후 흡수 촉진. 운동 전후 1잔에서 2잔, 탈수 예방, 피로 회복. 자기 전 소량, 혈액 순환 도움, 심혈관 보호. 그러나 피해야 할 타이밍. 식사 직후 과도한 물 섭취,
위산 희석, 소화장애, 자기 직전 과도한 물 섭취, 야간요 유발.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이 건강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물 종류의 특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수, 정수기, 물, 알칼리수. 도대체 어떤 물이 건강에 좋을까? 정수기, 물, 생수, 알칼리수, 탄산수, 미네랄 워터까지.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데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이 헷갈리는 물의 세계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정수기 물집에서 가장 익숙한 물. 먼저 우리 집 식탁 위 필수템 정수기 물. 정수기 물은 수돗물에서 염소, 불순물, 중금속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걸러낸 정제수입니다. 장점: 접근성 좋고 저렴하며 따뜻한 물까지 오케이. 수돗물을 기반으로 하니 지속 가능한 자원. 단점: 정수기 필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되면 영양적으로는 빗물이 되기도 합니다. 팁: 필터는 3에서 6개월마다 꼭 교체. 냉온수기 세척은 1개월 1회 권장. 생수 간편하게 사 마시는 병.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생수 많이들 드시죠? 생수는 지하수나 안반수, 수돗물을 정제한 뒤 병에 담아 판매하는 물입니다. 장점: 수질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 외출 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음. 단점: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오염 우려. 장기 보관 시 미세 플라스틱이나 내분비계 교란물질 우려도 있음. 팁: 직사광선을 피하고 개봉 후 1에서 2일 내 마시기 권장. 3. 탄산수 톡 쏘는 청량감. 수분 보충될까? 요즘은 일반 물보다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 분도 많습니다. 탄산수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로 무가당이거나 레몬향 등을 첨가한 제품도 많아요. 장점: 청량감으로 인해 물 대용으로 즐기기 좋음. 포만감이 있어 식욕 조절에도 도움 가능. 단점: 위산 과다, 위염 환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음. 장기 섭취 시 치아 부식, 위장 자극 우려. 팁: 하루 12잔 이내, 식간이나 운동 후 마시면 오케이. 4. 미네랄 워터,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강물. 미네랄 워터는 뭔가 고급진 느낌이죠? 천연 안반수나 지하수에서 미네랄 성분이 자연 포함된 물이에요. 장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함유. 전해질 보충에 효과적. 단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 필요. 특정 미네랄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제품도 있음. 팁: 운동 후 더운 날씨에 보충용으로 활용해보세요. 5. 알칼리수, 진짜 몸에 좋은 물일까? 마지막으로 요즘 TV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알칼리수. 일반 물보다 pH가 8 이상으로 약알칼리성인 물입니다. 산성식 습관을 중화시켜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장점: 항산화 효과, 산성 중화, 피로 해소에 좋다는 보고 있음. 단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반인에게는 큰 차이 없음.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 위장 장애가 있는 분은 주의. 팁: 무조건 맹신보다는 깨끗한 정수된 물이 가장 기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 제대로, 알맞게, 깨끗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종류의 물이 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면 정답은 단순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맑고 위생적인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